마플 시너지 명제단원 1등급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 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가 k-1보다 크거나 같고, k 플러스 3보다 작은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는 0에서부터 2보다 작거나 같은 x가 되겠습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실수 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둘 사이에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해당의 범위가 이렇게 되면 해가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해가 있는 상황, 해가 있는 상황, 해가 있는 상황, 해가 있는 상황, 다시 해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K값이 커짐에 따라서 겹치는 범위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들을 범위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K값이 발생하는 케이스에서는 K 플러스 3값이 다음과 같이 위치가 돼서 K 플러스 3이 0보다 큰 상황부터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두 개가 겹쳤을 때도 근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스타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근이 발생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근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래쪽 범위에 해당하는 K-1 범위가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둘 다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근은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위적으로는 이 사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범위가 K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거나 같겠고, 이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 (39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면 q이다가 참이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라는 표현을 쓴 걸로 봐서 p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분의 x들이 q에도 같은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도록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p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요. 5보다 작은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q의 범위가 마이너스 k-2보다 크고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둘 사이에 겹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q가 움직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고요. 이쪽에서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거나 반대쪽에서 겹치는 구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을 보게 되면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겠고, 둘 모두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등호를 역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큰 쪽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 경우에선 아래쪽에 있는 k-2 값이 5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고요. 이때는 둘 모두 경계선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겹친다 하더라도 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경우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기게 되면 K값이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고,
이를 만족하는 정수 K 값의 개수는 13개가 되겠습니다. 4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집합 A, B의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집합 A의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다는 것은 0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소로 보게 되면 1, 2가 되는 상황입니다. A의 모든 원소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A가 다음 1, 2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A가 가능한 케이스는 1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2라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1과 2라는 원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에 따르면 집합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A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첫 번째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B라는 집합은 1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교집합으로 있을 수 있는 원소는 1밖에 없겠고 나머지 원소들은 B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에 만약에 해당 원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A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남은 원소 2나 3이나 4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B에 들어가거나 혹은 들어가지 않거나. 그래서 두 가지 곱해서 총 8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A라는 집합이 2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B라는 집합은 2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1이나 3이나 4와 같은 원소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씩 이어서 총 곱해서 8가지 경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 합집합 B가 공집합인 1과 2를 A가 집합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원소로 가지고 있을 때는 1이 포함되어 있거나 2는 가지고 있지 않고 혹은 2는 가지고 있지만 1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1과 2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남은 원소 3과 4가 취할 수 있는 패턴이 들어가고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두 가지 경우씩 존재하기 때문에 네 가지가 되겠고요. B가 어떤 원소를 갖는지가 세 가지가 곱해져서 3 곱하기 4로 12가지의 경우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8 더하기 12 값이 돼서 28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40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어져 있는 명제에서 나 P가 Q인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P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2보다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P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를 뒤집어야 돼서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Q가 되기 위해선 Q 조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Q 조건을 살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4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음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거를 인수분해해 보시게 되면 4, 1, 1, 1로 정리가 돼서 4a-1 값 a-1 값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4a 플러스 1 x-a 플러스 1
0보다 작거나 같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두 근 사이에 a 값이 끼어들기는 할 텐데 문제는 4a-1과 a-1 중에 어느 쪽이 큰지 작은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a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아마 4a-1이 a-1보다 클 것이고요. 만약에 a 값이 음수가 되게 되면 4a-1이 a-1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는 문제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a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먼저 주어져 있는 납 P에 해당하는 조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a-1 값 그리고 4a-1 값이 다음과 같이 위치가 되겠고요. 둘 다 해당 범위를 경계선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a-1이 1보다 작아야 되겠고 4a-1이 2보다 커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등호를 처리를 해도 여전히 포함 관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등호를 처리해 줄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a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음 a 값이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a 값이 만약에 0보다 작게 되면 납 P 범위를 포함할 수 있도록 덮어야 되겠고요. 해당 범위 내에서 가능한 값은 4a-1 값 다음에 a-1 값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4a-1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a-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a 값이 2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범위 안에 해당하는 값도 없을 뿐더러 0보다 작아야 한다라는 전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케이스에서는 근이 없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한 값은 이렇게가 되겠고요. P값과 Q값이 각자 4분의 3과 2가 되겠습니다. 둘을 곱한 값은 2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0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보기에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으로 a 값이 0일 때 p가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에다 0을 대입해서 p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0이 0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립되지 않는 식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x가 사라졌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집합이 맞습니다. 다음 니은 a 값이 양수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b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a 값이 양수가 되게 되면 p 조건을 봤을 때 a로 양변을 나누어서 x-1보다 크고 x-2 0보다 작음 1보다 크고 x는 2보다 작은 근이 되겠습니다. 수직선의 표현을 하게 되면 1과 2 그리고 b의 경우에 x값이 0을 집어넣게 되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상황은 p가 q의 부분집합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으로 a 값이 0보다 작고요. 다음 b 값이 3이 되게 되면
x-1 값 괄호에 x-2가 0보다 크도록 p 조건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1보다 작고 2보다 큰 x가 나타나겠고요. 수직선의 표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b 값이 3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우리는 이 상황이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져 있는 명제는 not p이면 not q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우를 살펴보시게 되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옳은 답으로는 not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q이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보기에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을 문제로 내고 있습니다. 가조건을 먼저 보시게 되면 모든 P에 포함된 원소가 Q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P가 Q의 부분집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XQ에 대해서는 X가 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Q차 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겠고요. Q가 P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에 가조건에서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Q가 P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Q와 P가 같은 집합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의 경우에 있어서 모든 X가 Q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X가 R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Q와 R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Q와 R은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 조건에 따라 X 전체 집합에 있는 모든 X가 다음 원소에 포함된다라는 것은 전체 집합이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호는 반대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전체 집합과 P합 집합, Q합 집합, R이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P가 Q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흡수 법칙에 따라 Q가 되겠고요. 합집합 R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다에서 Q와 R이 서로소라고 되어 있어서 R이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와 합집합 R을 해서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은 Q의 여집합이 R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R은 Q의 여집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 Q가 되겠고요. R이 되겠습니다. 둘 모두 서로 여집합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그냥 절반으로 자른 형태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고, 이 안에 P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질문, 기억, 보기를 보시게 되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제로 나타내면 P이면 Q이다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이 맞게 되겠습니다. 다음 P2고 Q라고 되어 있습니다. P와 Q의 교집합을 얘기하겠고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P와 Q를 교집합하게 되면 해당 범위는 P가 될 겁니다.
그래서 P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not R이 곧 Q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가 이와 같이 표시가 되겠고요. 집합기호로 명제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not P고 not Q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not P와 교집합 not Q를 이야기할 텐데 교집합이니까 여집합으로 나타낼 텐데 P가 Q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집합 사이에 있어서는 서로 반대 상황이 만들어지겠고요. 교집합을 했기 때문에 이 값은 Q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R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집합은 같은 상황이 되어 있고 조건으로 얘기하면 not Q와 not R이 서로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사이의 관계를 통해 조건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P합 집합 Q차 집합 P 값이 P다고 되어 있습니다. P와 Q가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때 P는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고요. Q차 집합 P는 이렇게 색칠이 되는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결론적으로 P합 집합 Q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결과값이 P가 된다라는 것은 큰 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Q가 P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상태에서 조건으로 살펴보게 되면 Q이면 P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P와 합집합 Q차 집합 P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집합과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Q차 집합 P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해당 식은 Q차 집합 P가 P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Q차 집합 P는 기본적으로 P와 서로 소인 대상입니다. 서로 소인 대상이 만약에 포함이 되려면 해당 항이 공집합인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은 역시 포함 관계를 해주는 더 큰 집합을 빼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P는 Q이기 위한 역시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니은은 충분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니은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P합 집합 Q에서 차집합 P교집합 Q를 했는데 공집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P합 집합 Q가 P교집합 Q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P합집합 Q가 P교집합 Q를 포함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포함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두 집합이 같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교집합이 곧 합집합이고 각자 P이고 Q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같다는 얘기고, 조건 P와 조건 Q 사이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을. R-P 합집합 P-Q가 공집합이 되려면 둘 모두 공집합이어야 합니다. 합집합은 모든 원소를 다 모으게 되는데 두 집합의 원소를 모두 모았는데 공집합이라는 것은 모두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R차 집합 P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R이 P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하겠고요. 그 다음 P차 집합 Q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P가 Q에 포함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R이 P에, P는 Q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R이 P에, Q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연역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으로 살펴보게 되면 R이면 Q이다를 나타낼 수 있겠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5번에 따르면 주어진 식에 따라 F갈로의 A, B가 세 가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1, 0, -1. 만약에 A가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닐 때, A이면 B일 때 우리는 1이라고 답하겠습니다. A가 B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면 A가 B, B면 A 일 때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겠고, -1은 A가 B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닐 때, 이럴 때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음 세 조건 PQR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P의 경우는 X가 A 교집합 B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A 집합과 B 집합이 있으면 P라는 집합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P 조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Q 조건에 대해서는 X가 A와 B의 합집합에 포함되어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A 집합과 B 집합이 있을 때 P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존재할 때를 얘기합니다. 다음 R이라는 집합은 X가 A의 부분집합 또는 X가 B의 부분집합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종류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합집합이다 보니까 첫 번째는 A의 부분집합이지만 B의 부분집합은 아닐 때, 두 번째는 B의 부분집합이지만 A의 부분집합은 아닐 때, 다음 세 번째로 A와 B 모두의 부분집합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진 것이 바로 R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F, P, Q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의 부분집합이면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기 때문에 P이면 Q이다라는 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미리 확보를 해두면 R이라는 집합 안에 이미 P라는 대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P면 R이고요, R이면 Q인 것으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들 중에서 반대쪽 방향으로 작용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면 Q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살표 방향에 따라 equal 1 값을 갖겠습니다. 다음 F, Q, R이라는 값은 R이 Q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값을 갖게 되겠고요. 그 다음 F, R, P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꾸로 화살표가 진행되어야 되니까 역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은 1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값이 돼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조건의 관계를 통해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p 조건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고 수직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q라는 친구는 2n-5 값이 4로 되어 있어서 정리를 해 주시게 되면 n이라는 값이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돼서 역시 2분의 9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r이라는 조건은 n제곱 마이너스 18n 값이 19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겨주시게 되면 n제곱 마이너스 18 n 마이너스 19은 0보다 크거나 같다. n 플러스 1괄호에 n 마이너스 19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n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9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포함 관계를 성립시켜야 되겠고요. 이와 같은 것을 한 번에 나타내게 되면 먼저 K 형태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고 되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화살표 방향이 이와 같이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겠고요. 포함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상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k 값은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요. 19보다 작거나 같은 k 값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k 값은 5에서부터 19이 되니까 총 15개의 k 값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40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 항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Q합 집합 P차 집합 Q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합과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은 해당 집합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즉 P차 집합 Q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Q와 합집합했을 때 전체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합의 포함 관계는 반대 케이스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집합을 정리를 해서 P차 집합 Q가 Q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P차 집합 Q는 기본적으로 Q와는 서로소인 대상입니다.
근데 서로 소인 대상이 포함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것은 해당 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P에서 Q 외에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P가 Q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걸 조건으로 설명하면 P 조건이면 Q 조건이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보기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시게 되면 A, B가 1보다 크다와 A가 1보다 큰, B가 1보다 큼이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성립합니다. 근데 반대 방향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 A 값이 0보다 크고 B 값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 Q 조건은 A의 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성립합니다. 양수 쪽에서 큰 수는 제곱해도 여전히 큰 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성립하는데 반대쪽으로는 음수의 조건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제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A 이퀄 B 이퀄 제로만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조건에서 P와 Q가 다르다라는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도 해당 조건에는 맞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리을 A-B 값 괄호에 B-C 값 괄호에 C-A 값은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Q 조건으론 A 이퀄 B 이퀄 C가 되어 있는데 Q에서 Q이면 P이다는 가능하지만 P이면 Q이다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앞 조건은 A 이퀄 B 또는 B 이퀄 C 또는 C 이퀄 B를 A를 얘기하는데 이쪽은 A 이퀄 B and B 이퀄 C and로 되어 있기 때문에 C 이퀄 A까지 적어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미음 A가 B에 포함된다와 A의 교집합 B가 A이다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의 조건을 만족하는 내용은 니은 하나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40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P 조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값이 0이 아니다고 되어 있고요. Q 조건은 x 마이너스 b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어진 바는 not Q가 이면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살펴보시게 되면 P 쪽에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집는 게 오히려 더 낫겠고요. 해당식을 대우로 취급해주면 not P가 Q와 필요 충분 조건이다 형태로 바꿔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P라는 친구 자체를 우리가 뒤집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이퀄 제로가 만들어지겠고요. 이 값이 x는 b라는 식과 같은 내용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서로 다른 두 식은이 나오게 되면 알파, 베타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b가 되는 경우가 돼서 이렇게는 포함되는 경우가 수월하게 만들어지겠지만 반대 경우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선 하나의 근만 나와야 되겠고요. 그래서 즉 판별식은 제로고 동시에 그 근이 비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항의 개수를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x값은 2라는 형태에 있어서의 답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a값은 4가 되겠고 b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합은 a 플러스 b는 6이 되겠습니다.
40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두 집합 Q와 R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집합으로는 8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에서부터 8까지 숫자가 존재하겠습니다. 여기에 P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요. X의 제곱 2X 플러스 8이 돼서 넘겨주시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제로,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은 4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자연수 범위 내에서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P집합에 해당하는 것은 1, 2, 3, 4 4가지 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P면 Q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P라는 집합은 Q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not P이면 R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보다는 차라리 대우가 좀 더 우리 입장에선 편해서 not R이 P다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R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의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게 되면 Q라는 커다란 집합이 먼저 있겠고 그 안에 P라는 집합이 존재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R의 여집합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R의 여집합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는 어차피 반드시 뭔가 정해져 있는 원칙은 없기 때문에 포함 관계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은 다음과 같이 구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공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겠고요. 이 공간 안에 각각의 원소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만 정리를 해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원소 8개가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이 있겠고요. 각각의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1이라는 집합은 P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P 안에 들어가 있는 3번과 4번 공간 중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도 P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원소 4가지는 P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3과 4라는 딱 두 가지 공간에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가 돼서 2의 4거듭 제곱만큼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남아있는 5, 6, 7, 8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P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P 바깥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인 1번 공간이나 2번 공간에만 존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5번 원소도 마찬가지로 배치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6번 원소도 두 가지, 7번 원소도 두 가지, 8번 원소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모두 곱해져서 2의 4거듭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쪽에 P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P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원소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 16가지씩 존재하기 때문에 16 곱하기 16으로 256가지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